야, 강미란. 숨길 게 따로 있지.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 정호성은 원수인 최자영에 의해 친아들의 존재를 우연찮게 알게 되면서 강미란을 찾아가 거의 피를 토하다시피 절규했습니다. 강미란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두 번 다시 여자를 믿지 않겠다고, 절대 가정을 꾸리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다짐해왔거든요. 숨겨진 아들이 있는 줄 알았다면 끝까지 강미란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탓에 이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죠. 하지만 강미란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하던 강미란은 뭔가 마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듯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최자영이 강미란과 강승우의 친자관계를 밝혀내면서 정호성이 완벽하게 각성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승우가 지한테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성을 내는 거야? 지가 무슨 강승우 엄마라도 돼. 치킨집을 마치고 퇴근하고 돌아온 최자영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강미란의 행동에 열이 머리끝까지 치솟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하루아침에 빈털털이 거짓골이 되니 고모까지 나를 깔보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 가지 찝찝한 의구심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승우는 강씨 핏줄도 아닌데 왜 강미란은 그토록 강승우를 싸고 도는 거지? 사실상 강미란과 강승우는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데 친조카인 강재인을 내팽개치고 강승우와 살고 있는 강미란의 행동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인 강미란이 그토록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강규철의 아내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거든요. 설마 아니겠지? 고모가 승우 생모일 리가 없잖아. 하지만 찬찬히 과거를 되짚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미국 지사에서 근무를 하던 강미란은 잠깐 귀국하여 집에 들어왔을 때도 이상하리만치 강재인보다 강승우를 유독 예뻐했습니다. 공항에서 캐리어를 끌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불이 나게 승우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곤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강미란이 천성적으로 남자아이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지만 어제의 사건을 겪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랐습니다. 분명히 정상이 아니었어요. 강미란이 강씨 핏줄이 아니라야 가능한 일이었죠. 그래, 맞아. 강규철 그 인간이 처음 승우를 데려왔을 때 갑자기 고모가 미국 지사로 발령났어. 우연의 일치인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최자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미란을 한번 떠보기로 합니다. 강미란이 지나칠 만큼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짓말을 하면 얼굴에 금방 티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날이 밝고 다음 날이 되자 최자영은 두 번 다시 회사로 찾아오지 말라던 강재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코 강미란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자리에 강미란이 보이지 않자 곧장 책상 서랍을 뒤져서 그녀는 일단 강미란의 칫솔부터 가방 속에 챙겼어요. 잠시 후 강미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최자영이 앉아있는 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0.1초 만에 일그러지는 강미란인데요. 언니가 여길 왜 찾아온 거죠?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요?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썩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강미란을 보자 최자영이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날카롭게 물었어요. 고모한테 승우는 어떤 존재예요? 그 말에 강미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이미 강재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내 반응을 보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르면서 떠보는 건지 수많은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강미란은 강재인이 함부로 약속을 어길 만큼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태연하게 오리발을 내밀기로 하죠. 승우가 저한테 어떤 존재냐니 대뜸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죠? 고작 그거 물어보려고 찾아왔어요? 승우는 저한테 가족과도 같은 존재죠. 피록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족으로 지냈으면 저한테 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말에 최자영이 조금씩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고요?
그럼 20년 동안 집안 잡일을 하던 가사도우미도 고모한테는 가족이나 다름이 없겠네요. 느닷없이 찾아와서 교묘하게 자신을 빚고자 강미란의 미간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랑은 별개죠. 오빠 호적에 오른 승우랑 일만 도와주는 가사도우미랑 비교가 됩니까? 시비 걸려고 왔으면 이만 돌아가 주시죠.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최자영은 강미란이 하고 있는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며 말하는 강미란의 얼굴에서 묘하게 강승우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죠.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은 나머지 이마에 식은땀마저 흐르는 최자영인데요. 잠시 머뭇거린 최자영은 강미란의 심장을 멎게 만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모랑 승우, 이제 보니 많이 닮았네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엄마랑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요. 강미란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싸늘하게 최자영을 노려보며 외면했지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족발집 가게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던 일로 최자영이 자신과 강승우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그 후로 별말 없이 최자영이 사무실을 나가자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강미란인데요. 하지만 강미란의 생각과는 다르게 최자영의 의심은 더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다짐까지 한 상태였죠. 다음 날 최자영은 우연찮게 강승우와 도유경이 족발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이 가게를 나가자마자 노숙자가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 쥐새끼처럼 족발집으로 들어갔어요. 강승우가 입을 댔던 술잔을 재빠르게 앞치마 주머니에 집어넣기 위해서였죠. 간신히 술잔을 챙겨서 치킨집에 돌아온 그녀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아들을 오빠에게 떠넘기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딸인 강재인을 위해서라면 불 속에도 뛰어들 자신이 있었던 최자영이 봤을 때 절대로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최자영의 머릿속은 이미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뒤엉켜 있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당일이 되었습니다. 늘 목적지가 있으면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움직였던 터라 귀찮아서 우편으로 결과 발송을 신청했던 최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열어보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0.001%라는 숫자가 최자영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최자영은 어렵게 칫솔과 술잔을 챙겨서 의뢰한 유전자 검사지를 별 생각 없이 구겨서 버리게 되죠. 그리고 평소처럼 치킨집으로 출근을 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시각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강미란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강미란이 최자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최자영이 우편으로 결과를 받기 전에 불일치라고 적혀있는 다른 검사 결과지로 교묘하게 바꿔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최자영이 받아든 검사 결과지는 강미란이 사전에 결과를 바꿔놓은 조작된 검사 결과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검사비만 날렸다며 한숨을 쉬는 최자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강미란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서류를 의뢰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것은 물론 동시에 이메일로도 결과가 발송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서류를 바꿔치기하여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배제해버린 검사소의 선택이었는데요. 며칠 후 메일을 열어본 최자영은 무심코 검사소로부터 도착한 메일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라서 자지러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99.9% 친자관계가 일치한다니. 저번에 분명히 불일치라고 나왔는데. 혼란에 빠진 최자영은 며칠 전 자신이 구겨서 버렸던 유전자 검사지를 쓰레기통에서 간신히 찾아내서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분명히 종이로 된 검사 결과지에는 불일치라는 세 글자가 또렷하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유전자 검사소로 달려가는 최자영인데요.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발송한 검사지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교묘하게 글씨체가 다른 거 보이시죠? 아마 최자영 씨를 속이려는 누군가가 원본 서류를 조작해서 최자영 씨 집 앞에 있는 서류랑 바꿔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검사 결과는 99.9% 일치입니다. 순간 최자영의 미간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설마 했는데 정말 강승우의 생모가 강미란이었다니. 용서할 수가 없었죠. 도대체 누가 원본 서류를 훔쳐가고 조작된 서류를 교묘하게 가져다 놓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CCTV까지 확인해보는 최자영인데요. 정체 모를 여성 한 명이 슬며시 서류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그제서야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그녀가 강미란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특유의 날카로운 눈매며 모자 뒤로 삐져나온 단발머리. 누가 봐도 고모인 강미란이었습니다. 이런 찢어 죽일 년 같으니라고. 나를 30년 동안 고통과 치욕에서 살게 한 년이 강미란 너였어. 결국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유전자 검사지를 구겨버리고 곧장 강미란의 사무실로 달려가는 최자영인데요. 그녀는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들어서자마자 본능적으로 손을 치켜들어서 강미란의 뺨다구를 거칠게 후려갈겼습니다. 순간 고개가 획 돌아간 강미란은 마찬가지로 죽일 듯한 기세로 최자영을 매섭게 노려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최자영 씨, 드디어 미치셨어요? 또 콩밥 먹고 싶어요? 그러자 최자영이 가방 속에 꼬깃꼬깃 쑤셔 넣은 가짜 유전자 검사지를 강미란에게 투척했습니다. 강미란은 자신이 조작해 놓은 유전자 검사지를 보자마자 마치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듯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데요. 저랑 승우 유전자 검사했어요? 한 푼 한 푼이 아쉬울 텐데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셨네요. 고모.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YL그룹 상무 안 했으면 연기자 해도 되겠네. 순간 핸드폰 쪽으로 시선을 돌린 최자영이 관리실로부터 건네받은 건물 CCTV를 강미란에게 망설임 없이 들이밀었습니다. 검사지를 바꿔치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강미란인데요. 일순간에 전세가 역전되자 드디어 최자영이 99.9%가 적힌 원본 검사 서류를 강미란에게 조용히 들이밀면서 싸늘하게 말했어요. 어떤 죽일년이 나한테 지 자식을 떠맡겼나 했는데 그게 고모였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고모 자식을 떠넘긴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던 강미란은 잠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모든 걸 체념한 듯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승우보다 회사가 중요했어요. 승우가 내 앞길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낳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오빠가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떠넘긴 게 아니라 순전히 오빠가 원했던 거라고요. 언니가 아들을 낳아줬으면 오빠가 내 아들을 대신 키우겠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제 책임으로만 몰지 마세요. 아들을 낳지 못한 언니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요. 순간 치욕을 느낀 최자영은 강미란의 두 눈을 또렷이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미란, 내가 황기찬한테 복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너야. 내가 당했던 그 치욕과 고통, 너랑 네 아들 강승우한테 똑같이 되돌려줄 테니까 기대해. 강미란은 하필 최자영한테 정체가 들통났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파왔는지 이마를 짚고 크게 한숨을 내쉬는데요. 그런데 최자영이 문을 열어젖히니 한 남자가 강미란의 사무실 앞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강승우의 친아빠인 정호성이었죠. 얼음처럼 얼굴이 굳어져 있던 정호성은 곧장 강미란에게 달려가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그 싸가지 없는 그 자식이 당신 아들이라고. 강미란은 이미 최자영과 언쟁을 벌이면서 모든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정호성에게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나 지금 말할 기분 아니니까 돌아가. 하지만 강승우의 나이를 떠올린 정호성은 강미란과 만났던 시절을 곰곰이 되짚어보면서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눈치챘어요. 강승우, 설마 내 아들이야? 그때 당신 구진상이 아니라 나랑 만나고 있었잖아. 그 말에 강미란은 차마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인지
조용히 침묵하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은 나머지 강미란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는 정호성.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유가 뭐야? 왜 내 아들을 강규철의 아들로 키운 거냐고. 한참 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닥만 응시하던 강미란은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과거를 회상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는 철이 없었어. 배경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YL그룹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목표이자 이유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진상과 이혼까지 겪으면서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YL그룹이 아니라 우리 승우야. 오성씨, 나는 승우를 YL그룹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내 앞길을 막지 않았으면 해. 우리 승우,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당신 아들이기도 하잖아. 그 말에 정호성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강미란을 노려보는데요. 나한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내 아들을 강규철의 자식으로 키워놓고 이제 와서 뭐 강승우를 회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정말 너란 여자. 봐도 적응이 안 된다. 하지만 정호성 역시 조카인 김도희를 위해 전 재산을 투척했던 만큼 핏줄에 대한 집착만큼은 강미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김도윤을 보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윤아, YL그룹 말이야. 굳이 망하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순간 당황한 김도윤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삼촌,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우리 도희를 죽게 만든 사람은 어쨌든 최자영이잖아. 만약 황기찬이 도희 죽음과 관련이 있다 해도 황기찬만 회장직에서 끌어내리면 되지. 굳이 회사까지 망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인데.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정호성의 태도에 살짝 당황하는 김도윤인데요. 혹시 그럼 차기 회장으로 누굴 세울 건지 따로 생각해둔 사람은 있으세요? 그러자 정호성의 입에서 다소 충격적인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기획팀 강승우. 강승우를 회장으로 앉힐 생각이야. 순간 김도윤의 두 눈이 확 커졌습니다. 아니 삼촌. 최자영 딸인 재인 씨는 그렇게 미워하면서 뜬금없이 최자영 아들인 강승우를 회장으로 세우다뇨?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강승우, 내 친아들이야. 처음에 김도윤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는 삼촌에게 친아들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지금 농담하는 거죠? 농담 아니야. 얘기하자면 길어. 아무튼 YL그룹의 차기 회장은 강승우를 앉힐 거야. 사실 김도윤은 마음속으로 강재인에게 회사를 되찾아주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정호성의 말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차기 회장직을 놓고 추후에 삼촌과 갈등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